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10장 법령을 개정하거나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현황도로의 공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공부, 도로관리대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부를 말합니다. 공부를 소급해서 보완하라. 소급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에 있어서 기존 현황도로 구조 너비 기준 및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를 알 수 있는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은 의외로 부실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허가를 신청하면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현황도로는 건축법 지정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실한 도로관리대장을 근거로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현황도로가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면 사용락을 받아서 지정도로로 지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관리대장 등 공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자,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도로, 그러니까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목에 허가권자가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를 우리는 지정도로라고 하죠. 지정도로의 대장 및 도면을 소급해서 만들어라. 법원은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건축법의 총괄 지정도로 대장을 만들어 공개하라. 그러니까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은 건축 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번호는 있지만 쪼각쪼각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전체 내에 지정도로 대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법적 양식을 만들라는 거고, 세 번째, 비도시 미연지역에 건축법 도로 규정을 적용하라. 지금은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적용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강화하라. 그러니까 지난 80년 동안 멀쩡하게 쓰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건축허가가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다음 5번째, 각종 사용승낙서를 한 곳으로 모아라. 그러니까 사용승낙서가 건축허가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때도 있을 수 있고, 산지조정 허가 때도 있을 수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할 때도 있고, 농지과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매립할 때도 사용승낙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각종 사용승낙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가 되는데, 그 지정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1962년 건축법을 지나서 지금까지 개별 건축허가 때마다 지정되었는데, 그 지정 근거를 보관한 도로관리대장은 부실합니다. 또한 건축법 45조의 개별 도로관리대장은 법정 양식이 있지만 이 대장을 만드는 소유자의 동의서, 사용승낙 양식은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전의 도로관리대장의 보관은 지자체에 따라 부실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오른쪽에 보면 새카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 지정된 부분인데, 지목이 전, 그러니까 밭에다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근거입니다. 왼쪽 저 위에 보면 위치도, 지적도 등 이렇게 돼 있죠. 지적도에다 위치를 지정하듯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로관리대장이 지금처럼 법정 양식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전에는 이렇게 위치도를 그리는 정도 수준으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와 지자체는 완벽하지 못한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을 스스로 고치지 않고 지금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이런 지정도로의 총괄대장과 도면을 소급해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건축법 도로 지정 후에 도로관리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도로관리대장이 없어도 사용승낙을 통해서 지정한 근거가 있다면 지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문도 있고요. 국토부 유권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것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 지정도로는 허가 때마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내 모든 지정도로를 한 곳으로 모은 총괄 도로관리대장이 필요한데, 법정 양식이 없어서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부실한 총괄 도로대장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도로관리대장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필요한 민원인에게 일부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의 지정도로는 그 소유자의 사용락 없이 누구나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도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80여 년 동안 지자체가 건축허가 때마다 지정해서 만들어온 건축법 도로의 지정은 일반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 내의 모든 건축법 도로, 법정도로 플러스 지정도로를 말합니다. 건축법 도로를 지정한 근거와 또 지정도로의 총괄관리대장 및 도면을 토지용계 확인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은 토지거래에서 맹지 여부를 미리 알아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도시 면적에서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적용이 면제되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모든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접도 의무 및 지정도로 관리 의무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의 진입로 너비 기준은 당분간 유예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도시 면적이란 표를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을 제외한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에 도농복합도시의 면도 있습니다만 군 밑에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미적용되는데 44조는 접도 의무, 45조는 지정 의무, 46조는 건축소 우태입니다. 건축선. 그리고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 완화 규정이 비도시 읍동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때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 도로 지정 의무가 없어 기존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조례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귀촌 인구도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면적에서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진입로는 공공성을 강조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검토하여야 하고 2006년 5월 8일까지 비도시 지역에 존재하였던, 비도시 면적이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에 존재했던 사후신고 건축물의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및 너비 기준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법 6조 기존 건축물 특례에는 건축법 도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법조문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6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그래가지고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건축법 6조에 있는데 진입로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 이전의 허가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한 판단은 당시 허가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현행 건축법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건축물이 개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인이 노후화되거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농업인 주택 및 사후신고 건축물을 매입해서 개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진입로에 대한 판단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도시인의 귀농, 귀촌, 귀향을 가로막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구청 건설과 또는 도로과는 도로 노선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 내의 사유인 현황도로는 지정도로대장, 건축법의 지정도로대장 또는 사용승낙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을 텐데 이제는 각종 도로관리대장 및 사용승낙서를 한 곳으로 합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시가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었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마을에 도로를 만들 때 그때마다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이용권만 가져왔다면 분명히 사용승낙을 받은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즉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는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에 대한 근거 서류는 건축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과, 도로과, 농산과, 지역경제과 등 사업을 주도한 부서에서 각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관련 서류를 그러니까 도로대장 내지는 사용낙서를 한 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사유인 현황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분쟁과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는 건축법 지정 도로 등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량이 필요 없는 공도대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 비치 의무가 지어져 있어 그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 지정 사실을 확인 정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바 없으므로 소로서 효력을 다툴 이익도 없다라고 대구고법 919880인데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즉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으면 공도라는 것이죠. 도로관리대장이 없으면 당시 사용승낙을 받아놓은 근거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적어도 타 부서의 사용승낙이라면 그 사용승낙을 가지고 접도 의무 예외로 또는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자체 내 모든 도로관리대장을 한 곳으로 합하면서 기존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운영허가로 만들어진 현황도로가 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지 못한 근거를 찾아서 소급하여 총괄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 국토의 가치가 높아지고 특히 농촌지역의 토지 가치가 증가하며 허가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도시인이 농촌으로 더 많이 이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대장, 위에 있는 도로대장은 그런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 부곡리에서 만들어진 도로대장입니다. 도로대장 제일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그 토지 소유자의 서명, 도장까지 딱 찍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대장이 비도시 면적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